네, 반갑습니다. 진주 평론 첫 기획 프로그램인 진주좌 첫 녹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뉴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우리 진주 평론에서 좀 못다한 이야기들을 사실 좀 풀어내고 싶었는데요. 이게 참 저희 진주 평론이 뭐 수익 사업을 하는 그런 언론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 우연찮게 이런 기회에 이런 기획에 관심이 있던 그 강 PD와 함께 진주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 행정 그리고 정치 이슈, 문화예술과 그리고 좀 또 소소한 우리 지역의 이야기들까지 다뤄보는 종합적인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주평론 유튜브 토크쇼 이름으로 진주 최초의 극장이자 문화 공간이었던 진주좌라는 이름을 빌려봤더라고요. 진주좌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진주 유일의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진주좌에서는 당시에 무성영화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무용가인 이 최승희 공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 그리고 회의, 집회 이런 것들이 열렸던 공간입니다. 진주평론 유튜브 토크쇼인 진주좌 역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진주 유일의 시사 전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첫 회에서는 지난 8월 27일이죠. 진주 평론에서 주최했던 진주 대척광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토론회 이후에 지역사회와 시의회 등에서의 움직임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 진주 대척광장 뒷이야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전문가들을 다시 한번 진주좌에 모셨습니다. 진주평론 유튜브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으셨고 불과 8일 만에 8,500건의 조회수 기록을 세운 1등 공신 두 분, 경상국립대학교 민병익 교수님 그리고 진주시 의회 최민국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론회 이후에 뭐 좀 교수님 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저는 이게 사실 지금까지 그 이런 토론회나 이런 데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요. 뭐 시정과는 좀 관련 없이 학내 문제, 뭐 e스포츠 경기장이나 이런 학내 문제와 관련해서 진주 시정에 한번 참여해 본 적은 있지.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뭐 학교에 주요 보직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게 막상 그날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을지 몰랐고 많이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고 나서 많은 시민들한테 잘했다라는 격려도 많이 받았고요. 또 저도 많이 배우게 된 그런 학교 교수님들 반응은 좀 아무래도 몇 분 뵀는데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거 잘했다고 진주 그 성 앞에 그거 자기가 봐도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보면 그거 먹고 이 생각 들었는데 일단은 누구나 그렇게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진주 저도 어제 이제 그 길을 한번 지나가다가 이제 오른쪽 편으로 쳐다보니까 참 이렇게 확 트이고 남강이 보이고 진주성이 보이니까 참 좋은데 그게 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그건 누구나 모든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그 좀 뭐 유튜브 많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셨던데 주변에서 그건 저는 뭐 유튜브에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죠? 그 어떤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22년 전에 쓴 그 진주성 제가 그날 발표회 때 같이 논문이 측정한 논문 그거 한번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걸 보내드렸는데 오시더만 야 그거 또 한번 더 해보자. 그거 한 사람 몇 명 그 학생들하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측정 한번 해보자. 지금은 얼마짜리가 되는지. 지금은 한 3조나 되겠네.
3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10배는 안 내렸겠습니까? 3천억이라 안 10배 하셨으니까. 이상은 늘지 싶은데 그 네. 잔존 예, 그 예. 잠재 가치까지 포함을 하면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강 유동 축제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 가치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평론에도 좀 보내주시면 또 그거 가지고 예, 또 콘텐츠 제가- 하나 만들고 제가 기회가 되면 예. 한번 논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이고, 써봐서 예. 아유. 논문이 나오면 그때는 평론에 한번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나하고 또 일거리만 저는 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우리 최 의원님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사실 우리 그 황경규 우리 대표님이나 윤창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최근 우리 뭐 여러 언론에도 많이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그 좀 대중성이 있는데 우리 민병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스타가 되셨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저희 같이 토론에 오셨던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그 행정학에서 바라본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너무 잘 해주셔 놓으니까 참 민병희 교수님 말씀 듣고 참 또 다른 그 공부를 하게 됐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 또 저희는 사실 좀 바빴습니다. 저희 토론회 끝나자마자 그 비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 비교 견학 갔다 왔는데 2박 3일 비교 견학 과정 속에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 광화문 광장 광장. 그리고 광화문 앞에 이번에 또 보니까 예전 조선시대 의정부 터를 또 예. 역사 광장으로 그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정부 터 그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최근에 또 시설한 준공한 시설이기도 해서 현장에 같이 의원님들 다 같이 가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 성격은 비슷하거든요. 거기도 의정부를 그렇죠. 예. 그 재조명을 시키는 그런 그 공간이었기 때문에 가서 한번 보고 또 그러니까 많은 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 광화문 같은 경우가 좋은 예인데 예. 강화문 같은 경우에 그 옆에 보면 뭐 이렇게 시민들이 뭐 발을 담글 수 있게도 있기도 하고 예. 그다음 에 이순신 동장이 있고 예. 세종대왕 있지만 예. 강화문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강화문을 그대로 더 빛내주는 더 이게 예. 데코레이션 해주는 건데 예. 그걸 보면 지금 우리 이게 근데 좀 답답하죠. 좀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렇죠. 뭐 중요한 건 강화문이고 중요한 건 진주성인데 그렇죠. 의정부 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예. 거기도 그 사실 비싼 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서울시에서 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목표 설정을 네, 참, 그 역사 광장으로 설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최종 결과물을 보면 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광장 그리고 그 당시에 의정부 터만 딱 그 보존을 해놓고 이렇게 시민들께 그 광장 형태로 돌려드린 그런 식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평론에서 그때 전문가 토론을 할 때 제목이 진주대첩 광장 이랬는데 지금은 진주 역사문화공원 진주대첩 역사공원. 역사공원. 근데 이게 대표님 예. 대첩 광장으로 했을 때하고 역사공원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저도 그뭐 강철 경상국립대학교 강철기 명예교수님 뭐 쓰신 기고문을 저도 읽었거든요. 예, 예. 사실은 그 안에 이미 그 도시공원 계획상으로는 뭐 도시공원, 역사공원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냥 사업의 명칭을 진주 대첩 광장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데 저는 진주 대첩 그 역사공원이라는 말에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거기가 공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주성도 처음에는 진주 시민들 시민공원 이렇게 불렀죠 처음에. 예. 근데 거기는 엄연히 진주성 안에 진주의 그 1000년이 넘는 역사가 고스란히 들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가 어떤 역사적인 장소고 사적 제 118호인데 그게 공원이 될 수 없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주성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은 곳이거든요 공간이. 근데 거기를 공원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분의 말씀을 따지자면 뭐 나무도 좀 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원의 성격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래서 역사공원을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데 아마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좀 저는 어려우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네이밍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뭐든 이제 어떤 상품을 만들어도 그것을 포장을 어떻게 하고 뭐라 부르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애기 태어나도 그 애를 뭐라 부르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하는데
공원과 광장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그 자리가 그게 이제 뭐 우리 공간도 진주성이지 뜨는 않습니까? 거죠. 옛날 네. 진주성인데 네. 성인데 굳이 공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원 부지, 예. 공원 부지다. 아니 거기를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거기 부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이밍 사업명은 진주대첩광장이었고 예. 그러면 이제 진주 시민들이 그럼 거기를 뭐라 부르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럼 그 공원 진주 음. 그 공원에서 보자 음. 이렇게 부를 거냐? 아니 진주성에서 보자라고 할 것이냐? 상당히 근데 어렵죠. 진주 대첩 역사 공원에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그건 제 생각에 네. 공원이 아닌 것 같거든요. 역사 문화 유적지인데. 그렇죠. 이렇게 역사 문화 영국이 유적지를 발견된 공원이라 곳이잖아요. 공원이라 하면 누구나 막 자유롭게 뛰어놀고 그냥 뭐 편하게 쉬고 피크닉 즐기고 뭐 돗자리 깔고 놀고 이게 공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는 엄연히 우리 진주의 역사와 전통이 공간이죠. 예술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그 자리도 진주성으로서의 옛날 진주성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공원이라는 네이밍도 참 안 맞다 이 생각이 그게 듭니다. 이제 부지는 이제 공원 부지고요. 역사 공원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명은 진주대첩 광장. 광장. 그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예. 저희 의회에서도 늘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는 진주대첩광장이라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뭐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 제기가 안 됐더라면 그냥 진주대첩광장으로 또 갔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근데 뭐 이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문제들 지원 시설이 너무 광범위하게 크다는 부분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조금씩 사업명을 변경하는 작업들을 해왔던 그래서 거죠. 진주대첩이라는 이 용어를 들어가게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네이밍을 이렇게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네이밍을 물어서 정해야지. 그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 공원 지원 시설 있잖아요. 지원 시설에 대한 공원 지원 시설에 대한 한 네이밍 공모를 하고 있어요. 한 부분만 지원 시설에 대한 그건 네이밍 교수님은 공모. 지금 이제 전체를 하자 말씀이신데 네이밍을 해야죠. 진주시에서는 네. 공원 지원 시설 네이밍 공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또 벌떡 일나는 뭐 땅 사고 뭐 또 이래 하겠죠. 뭐 저희들 옛날에 진주 교수님 우리 진주에서 모이자 했을 때 예. 남강 다리목의 시계탑 앞에서 모이자, 맞습니다. 역 앞에서 모이자라고 했을 때 네. 그게 시민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고 그냥 그 한 번에 그냥 여러 가지 생각 없이 그냥 딱 할 수 있는 게 저는 진주 대첩 광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주 대첩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에서나 학계에서나 역사학에서나 엄청나게 맞습니다. 많은 네. 연구들이 있었고 홍보들이 있었는데 굳이 그걸 이름을 바꿔가지고 역사 공원이라고 굳이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활용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진주 역사를 이제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측면에서도 그거 같이 좋은 그 이름이 없는데 굳이 또 그 안에 공원 지원 시설에 또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뭐 난강 다른목에서 모일 건지 뭐 난강에서 모일 건지 도대체 시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름부터 시작해서 동의합니다. 접근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고려를 해줬으면 싶은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좀 행정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이 공간을 어떤 목적에서 추진했느냐. 이게 당초의 정책 목표. 네,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진주시가 이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진주성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지 아니면 이 진주성을 활용해서 관광 활성화나 아니면 부수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는지의 문제인데 근데 진주시는 지금 계속 그 부수적인 효과 원도심 그 활성화 문제와 이 문제를 결부를 시키면서 막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책 집행의 최종 결정권자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 선거를 통해서. 그렇죠.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목표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전에도 제가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하면 이게 행정 편리주의예요. 이게 진주성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오만 생각이 떠오르는 거거든. 집행을 하다 보면
이 집행을 하면서 목표가 바뀌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 한 80년대 이전의 행정학 이론들은 뭐냐면 정책을 딱 정해주면 집행하는 사람은 정해준 대로 그대로만 집행을 한다 이렇게 됐거든. 처음에 설계도 그려주면 이 설계도 그린 대로 딱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제 설계도 처음에 그렸지 않습니까? 조감도를. 조감도 그리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문화재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설계도를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현대의 행정은 뭐냐면 정책을 집행하면서 목표를 바꿔요. 목표가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예, 없고.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책을 정하는 것보다 집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정책 집행자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진주에 있는 이제 공무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 진주가 참 보수적이에요. 이제 그 집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 본 목표를 더 잘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오면 빨리빨리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요.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똑똑해졌거든요. 우리 진주 공무원들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탁 오더를 내리면 그 오더를 맞춰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주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정책 결정자들이 사실 그렇게 되고 있죠. 표도 의식도 해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상인들 와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들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것도 하나 넣어. 이것도 하나 넣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안 해도 되는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끼워 맞춰 보니까 엉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이번에 진주 비빔밥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뭐라 했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활용 점점이라고 점 하나를 딱 찍으면 그 점이 그 그림을 확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 점이 완전히 그림을 망쳐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 등장한 말이 공원 주인 시설이라고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이게 뭐 객은 주인은 어디 간지 없고 객이 이제 그 자리 이제 차지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뭐 행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보면 지방자치제의 맞습니다. 관점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그런 그 이제 새로운 정책 결정자가 바뀔 때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너무 많은 변화들이 이제 온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조감도의 변경상으로 봤을 때 원안 조감도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원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도 보셨겠지만 그냥 뭐 자기 편리한 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필요한 부분을 막 추가시키다 보니까 원형 자체가 그냥 훼손이 되어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생겼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때 우리 식사하면서 행정의 창이라고 그때 한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이 바뀌려면 되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저는 그냥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뭐 이렇게 진주의 정치에 참여한 적도 없고 교수님 정치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가 전혀 내가 없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럼 우리 시민들 이제 문제가 지금 이게 행정 지원 시설을 이게 한 게 이게 문제냐 문제가 아니냐의 문제거든. 이게 저나 우리 대표님이나 공원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 저나 아니면 대표님이나 아마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 야 이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진주 시민들이 저거 굳이 저 자리에 해야 되나? 저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있다 해서 항상 우리가 이제 바로 뭐 이걸 해결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문제가 그 이슈가 돼야 돼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거 문제야라고 문제를 삼아야 돼. 문제가 삼아지면 진주시가 압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주시가 이 문제를 그럼 이걸 한번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제 학문에서는 뭐라 하냐면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책 의제화. 그러려면 반드시 이슈화를 거쳐야 돼요. 이슈화를 거쳐서 공중 의제를 가고 공중 의제가 된 다음에 정책 의제화 되는 거거든요. 정책 의제화 되려면 그 과정에 이렇게 팔러스 윈도라고 정책의 창이 열려야 돼요. 되게 유명한 장 킹던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 팔러스 윈도라는 정책의 창이 열려야 이 사회에 있는 환경에 있는 이 문제가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 팔러스 윈도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가지가 일치해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이게 명확한 문제여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히 마련해 놔야 돼요. 그러면 마련한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민 공론화를 통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예. 시민들이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거 철거하는 게 해결책이야. 아니면 뭐 다른 건 모르겠죠. 저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지금 철거하는 게 해결책이야라고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다음은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뭐냐 하면 정치의 장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흐름이 있고 이 해결책의 흐름이 있고 정치의 흐름이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이 정치의 흐름이 주로 어디서 열리냐 하면 선거판에서 열려요. 선거, 그렇죠. 이렇게 우리 행정은 정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이 선거 과정에서 이게 후보들이 이걸 철거하는 것이 나에게 표의 득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 후보들이 시민들에게 약속을 해요. 그게 공약입니다. 공약으로 내가 시장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시의원이 되면 행정지원시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럼 해결 방안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던질 거거든요. 당연히 정치적인.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흐름이 일치할 텐데,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정치 이게 문제의 흐름은 잡힌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라고는 인식이 되는데, 그러면 해결책의 흐름이 그럼 마련이 되었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집행부와 시의회가 이야기를 나눠라. 그래서 무슨 해결책이 있는지 시민들한테 대안 제시를 해라. 아니 철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진주시가 이걸 이렇게 보완하는 해결책이 있다면 해결책을 지금 던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다음 2년 뒤에 있을 지자체 선거에서 후보들이 나는 이거 옳다고 생각해. 각자 판단해서 시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면 이 문제의 해결책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러시 윈도가 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문제는 싹이 트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운데 싹이 트고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싹이 트고 있고 이게 되려 그러면 최소한 아직까지 해결책이 안 나왔어요. 해결책으로 철거하자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동의를 못해요.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그렇겠죠. 한 20몇 억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게 철거하는 게 나으냐 유지하는 게 나으냐,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시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안을 누가 만들어야 되냐? 우리 진주 보통은 이 지금을 거버넌스 시대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대안을 보통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면요, 시민사회가 좀 주도를 해야 돼요. 시민사회가 좀 툭 던져야 돼요. 아주 했는데 근데 진주에 아직 시민사회가 이렇게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지를 못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저는 뭐 사라졌다고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민사회가 거버넌스 주체로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우리 이제 진주시는 시민사회 거버넌스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의회, 그 다음에 그 진주시, 그 다음에 이런 우리 대표님이나 이런 관심 있으신 지역에 영향력이 있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의 합의를 하는데 이걸 우리는 담론이라 표현을 합니다. 담론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토론화 과정, 이런 평론, 이런 토론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일정한 합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합의가 만들어지면 그 합의가 결론은 뭘 농축하냐 하면 에너지를 농축을 해요. 힘을 가져요. 그렇겠죠. 예. 그 힘을 가지는 순간 정치인들은 그 힘을 자기의 표로 활용을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발러시 윈도우가 열립니다. 그럼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냐?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짧게 잡아도 다음 지자체 선거, 장 선거가 될 것이고, 또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이 또 복잡한 상황이 열리겠죠. 그래서 정치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문제는 저는 공론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불리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적으로 좀 해결될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 공론화를 이슈화를 하고 싶어 하는 자는 이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도 노력하고, 우리 시민들이 만일 이걸 좀 진주성을 지키고자 한다 이러면 진주성 지키기 위원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이슈화하고 공론화하는 과정,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상당히 진주는 뭐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침묵하는 분들이 침묵하는 다수라고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시민사회, 지역사회에 뛰어들어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제 하는 분들은 이제 극히 좀 일부분에 좀 한정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좀 낮아졌고, 이른바 시가 이제 뭐 관리한다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관변 단체라든지 시와 일정한 관계성을 맺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이제 시가 하는 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일반 시민들보다 더 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무기로 삼아서 그게 이제 진주 시민의 대부분의 의사다라는 식으로 뭐 국회 아닌 국회도 하면서 일방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자치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민선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저는 좀 많아졌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우리 최 의원님께도 이제 우리 최 의원님 참 열심히 활동하세요. 예. 예, 뭐 이런 문제도 저도 관심을 그냥- 가지시고 진주시에 그래도 젊은 요금 많이 듣죠. 예, 요금. 젊은 청년으로서 그래도 올바르게 네, 진주시를 지키겠다고 전 젊은 네. 청년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참 되게 네, 좋게 맞습니다.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방자치라고 하면 주민이 이제 이 지방자치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단체자치의 개념이 있고 주민자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시민들 우리가 텔레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자치의 개념 중에서 주민자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민자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단체자치라 해서 지방자치단체만 지방자치를 해요. 그래서 주민이 자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시정에 거의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만 단체자치를 해놔놓으니까 자치단체장만 힘이 센 거예요. 자치단체장만. 그래서 진주시장이 상당한 힘이 있죠. 재정에서부터 권한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주시장이 이제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럼 시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민들은 평가합니다. 시민들은 결론은 표로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4년마다. 예, 4년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투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지방자치 개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산이 한 900, 의원님 940억인가 40억. 들어갔는데 12가 90%라는 이야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제가 이제 주전공이 이제 정책학을 하지만 저는 예산이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대략 한 870억 내외를 투입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진주 시민이 내는 세금에 870억을 투입을 했으면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이 지방세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다 심의하고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시의회 뭐 했어요? 나는 시의회가 도대체 교수님 저번부터 계속 시혜를 뭐라 하시는데. 저는 뭘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 시민들이 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우리 시의회가 정보를 확인하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드문.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이거 알았겠습니까? 우리 거기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이 배열로 가려놓고 다 공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몰랐었고 내가 이거를 보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시의회에서는 일이 되는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2년 7월에 주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8대에서 9대로 바뀌고 9대 의회가 첫 시작하는 시점이 2022년 7월인데, 뭐 90%에 해당하는 예산이 한 방에 올라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비 네, 사업이니까 연간 얼마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연말에 다음 연도 본 예산을 심사할 때 계속비 사업이 올라와서 이게 우리가 심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 설명 내용은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 다음 연도 본 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집행부에서도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쭉 읽고 넘어가 버리는 상대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예, 예, 예. 특히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0몇 년씩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일단 1번이 있고, 그리고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업무 공유의 시스템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게
진주시에서는 10% 미만이기 때문에 설명하고 의견 정치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원 지원 시설은 누가 봐도 그 광장의 가장 메인이 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업무 공유나 또 업무 보고에 대한 이 절차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근데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아직까지도 뭐 전체 시의원들이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뭐 이쪽 저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직까지도 뭐 그거 다 지난 걸 뭐 어떻게 못 달라고 그래 뭐 이런 태도나 자세를 보인다면 그 제가 진주시 의회가 나서지 않는 이유 뭐 이래가지고 뭐 기고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 국회의원들 나서라. 이 시의원들이 못하면은 그 공천 준 사람이 나서 가지고 제대로 된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하게끔 하고 이 일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라고 저는 했거든요. 예. 그래서 시의원들은 좀 저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 나 민 교수님도 그렇고 근데 제까지 이러면 좀 그런데 진짜 이번 일을 기회로 그 지금까지 진주시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진주시와 그 진주시가 진주시 의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 자세를 이번에 확실하게 아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대충 뭐 이라고 비비고 넘어가도 맞습니다. 뭐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었을 것이고 예, 맞죠. 그런 점에서 아까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좀 이게 그 관계성의 정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앞으로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합시다 이런 이야기 좀 제발 쓸 수 있도록 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언론에 쓰면 뭐 시의회의 주된 기능은 감시와 비판의 기능이다 하는데 실제로 뭐 예산 편성이라든지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진주의 중요한 사업들, 진주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대부분 시비로 추진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러면 계속비 사업이었으면 이게 전체 예산을 정해놓고 매년간 연부액을 다 정해가지고 예산을 계속 반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행정지원시설이 이번에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원지원시설이 공원 지원 시설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줬습니까? 예. 그걸 못 받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아 그러면 이제 시에서는 의회에 했다고 그러고. 공원 지원 시설 그날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정부 단장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공원 지원 시설을 공원 지원 시설이 이러한 면적으로 늘어나고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이 안에는 뭐 카페가 들어오고 편의점이 들어오고 뭐 안내소가 들어온다라는 설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근데 소풍은 가는데 어디를 가는지는 이야기 안 해줬다는 구체적으로 얘기죠. 그렇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인 설명이 공원 지원 없었더라고요. 시설만 조그맣게 하나 들어온다 이 정도만. 네, 공원 지원 시설이 신설이 된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례적인 보고를 했던 거지. 그게 지금처럼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내용은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참 깝깝한 게 저는 밖에 있어서 그런데 시민의 시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경제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와가지고 아니, 그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2년 동안 사실 그 제대로 된 내용을 아, 그건 맞아요. 생각할 수는 그건 뭐- 없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다 뒤져봤어요. 속기록에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과연 진주시 공무원들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해 진주시 공무원 그 정도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예. 그 정도 규모로 요렇게 지어지면 이게 문제가 될 거야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까요? 아무리 제가 판단할 때는요. 못했을까요? 역사성을 강조하고 당초 정책 목표를 생각했다기보다는 대표적인 건축가 한 분을 모셔와서 이쁜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라는 거에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었지 않았나. 뭐 약간의 추측. 저는 그렇게 저는 추측을 못했- 합니다. 못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진주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늘 역사 이야기하고 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 대척광장이라는 이 공간 자체에 대해서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뭐 진주성과 연결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진주 외성까지 복원해서 우리 진주에 뭐 하나 만들어 봐야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닐까라는 진짜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 어떤 합리적 의심의 바탕 위에서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저런 걸 저기다 세우지? 라는 생각까지 딱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대표님께서 예. 저는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셨지 않나요? 네. 그런데 대표님 지금 와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참 반성된다고도 말씀하시고 네, 하셨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 보통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요. 예. 그죠? 저도 자문. 근데 이 자문위원회를 왜 만드냐면 사람들 일반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게 잘하려고 이거 우리 잘하려고 사실은 전혀 아니죠.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거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행정적으로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뭐라 그러죠? 그 약간의 뒷배를 만든다. 뭐 그렇죠. 그 전문가들 의견은 별 필요가 없고 네. 우리 했다. 용역의 개념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문위원회가 자문위원회에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기능을 하잖아요. 자문회의 기능을 하면 이건 거버넌스가 형성된 거예요. 자문위원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이건 벽 보고 하는 안 이야기가 들어줍니다. 대부분이에요.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우리는 뭐냐면 전형적인 관료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식이 지금 우리 진주시가 이제 이 사업의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우리 시의회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시의원들의 의견을 이렇게 듣는 그런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없는 이야기들은 뭐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게 형식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데코레이션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장식. 것처럼 결정권자가 정하면 맞아요. 길을 열고 듣질 않기 예. 때문에 저 일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 시민 눈치보다 그 눈치가 더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변동이 생길 수가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진주성 우리는 진주성으로 이야기 나누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진주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반적인 행정의 그 모습을 저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예다. 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번에 돌출이 된 거고. 이 문제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또 아니, 다른 뭐 문제도 또 있을 e스포츠 겁니다. 교수님이 이 스포츠 하면 또 열이 나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죠. 그 하여튼 지난 토론회 그 할 때 진주시 그 우리 정봉호 단장님이 그 진주시 입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기억이 좀 안 나시는 분도 또 있을 테니까 잠깐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그 도시환경위원회 그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 입장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공원 지연 시설 등 현저한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그럼 지금까지 없다는 이야기죠. 발견될 시에는 철거 후 재시공 또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일부 의원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그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 두 분을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두 분 다 문제가 있을 시에는 철거를 하는 게 맞다라는 답변을 명확하게 주셨고 사실 도시환경위원회 7명 전원이 이 부분이 문제 의식에 있어서는 동의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모독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는 없겠다. 요 말씀을 드리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최대한의 이제 홍보와 그 의회 보고나 또 도의회에서 또 현장학일이라든가 또 23년 그 12월 그 촉송루를 보면은 한 4만 5천 부 정도 발행을 하는데 그 아파트도 뭐 1층 로빅턴데 좀 많이 두고 그것도 보면은 그 우리 조감도 형태로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고 또 문화연에서 발행하는 우리 진주성의 메아리 거기에도 좀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그 24 시정 운영 계획 그 표지에도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고 저희가 그 각종 그 언론이나 그 SNS 또 우리 소식지 또 시의 업무 보고 뭐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그 최대한 그 홍보를 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정보고 단장님도 뭐 그 진주시 입장을 또 대변 또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고구마 뺏겨 넘겨먹은 듯한 그래서 막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도 또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애매한 그런 것 때문에 말씀 많이 좀 못했는데 앞에 우리 교수님은 뭐 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단장님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깝깝했죠. 행정학과 저도 이렇게 좀 토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뭐 일방적인 이제 말씀을 주로 하셨고 또 이제 그 자리가 토론이 될 수 없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뭐 제가 이제 좀 이제 우리 정책 과정 상의 이야기를 설명했을 때 좀 뜨끔했겠죠. 그건 이론이고 실제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래서 제 그 이야기 듣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는데 들어볼 필요는 있고 이게 이제 진주시가 이것만 하고 말 거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으면 저는 참 아쉬웠던 게 대표님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떤 방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것을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론화 과정을 문제를 저희가 삼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공원 지원 시설의 이렇게 문제, 진주성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삼았으면 제가 만약 국장쯤 되면 고위직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되면 그럼 공론화의 문제를 저희가 이런 방향에서 한번 해소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뭐 진주시의 시민사회나 보다 소통하고 그리고 평론하고 소통하고 해서 과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대안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점검해서 이후에 시민들의 의사까지 다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어떻게 어쩌라고요. 고속도로 탔다는 생각. 그렇죠. 지금 이제 다 끝나가는데 안 되고 뭐 이거 무슨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어쩌라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무책임을 넘어서는 그런 태도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옛날 뭐 우리가 시쳇말로 허락받기보다 용서받기가 더 쉽다고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허락을 받아야죠. 그렇죠. 허락을 받는 행정을 해야지 용서받는 태도로 나오는 것은 저는 온전하지 못한 행정이다 이 생각. 그래서 그 경상국립대학교 강철기 그 명예 교수님이 그 기고한 내용을 보면 그 정봉호 단장의 말은 거짓말이다. 뭐 그 최근에 혹시 한번 그 기고문을 보셨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한번 알아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공원 조성 계획이 변경될 시에 도시공원 심의위원회의 그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공원 조성 변경 계획을 잡았던 일련의 과정들을 다 좀 자료를 부탁한다라고 일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해놓은 상태고. 근데 우리 정봉호 과장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정봉호 과장님의 입장도 아까 우리가 나눴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해가 됩니다. 법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집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내일 모레 25일인가 그 준공식까지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도 계속 주장하는 거는 법적 하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민 정서, 시민 소통을 얼마나 했느냐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진주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계속 할 거 다 했고 시민 의견 들었고 의회 보고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지금 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니 이제 이런 거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을 했어요. 그 매뉴얼대로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매뉴얼대로 수술을 죽었어. 했어요. 아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술을 매뉴얼대로 했는데 이제 수술을 다 했어요. 이제 마무리하고 했는데 뒤에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수술한 게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수술이 매뉴얼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문제를 일으키면 그 순간에 이게 또 새로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새로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매뉴얼대로 했으니까 죽든지 말든지 뭐 나는 죄 없어. 나는 그냥 갈 거야.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장이에요. 의사예요, 자기가. 근데 의사인데
그럼 이 의사가 했어요. 집도를. 진단을 자기가 진단을 하고 또 처방을 약도 먹이고 안 되니까 수술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수술이. 근데 수술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메뉴를 따라 했는데 이게 이 사람에게 안 맞은 거였죠. 예, 그러면 이때는 다시 수술을 해야 돼요. 다시 수술을 하든 처방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 수술 끝나고 나면 오라고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의사가 계속 살펴보잖아요. 잘 그래서 안 물었는지, 잘 안 물었는지, 뭐 예, 다른 그런 없는지, 맞습니다. 이상은 없는지. 이 덧나면 다른 과에 부탁해서 또 협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날 제가 이제 황당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나는 법대로, 우리는 법대로 했다. 저 어디야 문화재청 승인 다 받았다. 뭐 매뉴얼대로 했다. 근데 우리가 뭐 문제가 있어서 오픈을 안 해?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자가 안 났는데 환자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퇴원시켜요? 나는 이 질문을 진짜 하고 싶더라고. 환자가 안 나오면 계속 수술해야 돼. 계속 처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저도 참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시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시에서 그 현장에다가 그 SNS 우리 홍보단도 데리고 가서 직접 마이크 잡고 그 이 더운 날씨에 이게 이런 그렇습니까? 땅이고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설계 변경 당시에 좀 시민들께 했었으면. 설득을 하고 의회에다가 설명을 했더라면 미리 좀 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해결책인데 그럼 지금 선에서 우리가 해결책은 전혀 없습니까? 이 해결책을 뭐 지금 우리가 굳이 마련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참 궁금한 게 진주시는 그거 아닙니까? 이제 다 지었는데 뭐 어떻게 뜨더라고 뭐 저런 말이고 막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지금 활용 방안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속도로에 150km 놓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뒤에서 뭐 우리가 170km로 따라잡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170km를 놓고 그 위험을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 네. 결국은 여기에 이 문제는 나중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치권의 문제로 저는 확산이 될 거라고 보고 뭐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 소속 진주시 의원들도 뭐 입장 발표를 했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갑지구 을지구 민주당 쪽에 뭐 그쪽도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할 테고. 근데 이제 시가 과연 이렇게 시민 사회가 반대를 하고 뭐 언론들이나 이게 또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향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너가 감당하겠다라고 판단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시내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예, 예. 그 플랜카드를 걸었더라고요. 네, 네. 아 그래서 제가 또 한 단계 진화를 했구나. 이게 이제 정치의 창으로 옮겨가는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저도 그렇게 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럼 민주당이나 이런 이제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인지를 해요. 뭐지? 몰랐던 사람들 지금 뭐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트리글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싸는 사람이 빵 싸줘야 되거든요.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아무나 방아쇠 당긴다고 이게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제가 이번 진짜 그런 걸 잘 없어서 문제죠. 예, 이 트리글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플랜카드가 트리글러의 역할을 하냐?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저도 부정적이죠. 예, 그런데 그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저는 뭐냐면 이 문제가 만일 이제 점화가 되고 이제 불이 붙겠다고 싶고 이게 이제 정치적 지향을 가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리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트리글러가 됩니다. 그 트리글러가 나올 때까지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정책은 시간 싸움이거든. 이게 뭐가 되려 그러면 임신을 10개월 해야 해가 나오듯이 이 문제도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을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면 우리 진주 그러면 진주성 이거는 뭐 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뭐 교과 중에서 진주성 안 들어가는 교과가 어디 있고 난강 안 들어가는 교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뭐 경상군 때 교과에도 지리산 나오고 난강 나오고 다 나오는데 좀 지겨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진주성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하면
인식을 해버리면 시민들이 인식을 해버리면 공유하기가 힘들죠. 이건요 잡혀버려요. 그 이제 프레임이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그걸 하잖아요. 프레임 작업을 하잖아요. 프레임을 짜죠. 예. 근데 그러면 제가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대동공업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넥센 타이어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음. 딱 같은 경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 과거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그 사례가 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강 유동축제의 사례와 저는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유료화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했고 맞습니다. 그게 나중에 시장을 출마하는 사람들이 공약이 됐었고 무료화를 하겠다라고 공약이 됐었고 결국 축제가 무료화가 됐듯이 물론 꼭 그런 과정을 뭐 밟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가치의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뭐 행정이 보는 가치와 진주 시민들이 보는 가치는 분명히 틀리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번에 증명이 됐다고 보는 거고. 만약 행정이 편리성을 추구를 했다면 시민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진주성 역사와 가치를 좀 더 높이 샀다라고 저는 좀 제 스스로는 좀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사실. 아니 이런 게요 되게 건전한 거예요. 우리 대표님 같으신 분이 이런 주장을 하고 우리 의원님이 또 우리 시위에 다 입 다물고 있으면 이게 건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 이런 주장을 하고 하시는 게 아직 진주 이제 이게 진주시 이 일이 이것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점점 될 거고 이게 우리가 건투를 하면 있지 않습니까? 한 방에 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작은 잽에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는 것처럼 입어가지고. 시정은 항상 그래요. 시정은 기간이 길어지고 하면 작은 데미지들을 계속 있거든요. 그럼 이 데미지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이제 거버넌스 시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버넌스 시대. 우리 진주시도 결론은 시민이 해결하는 거예요. 시민이 제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오늘도 이제 수업 받아봤는데 뭐냐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답은 만드는 거다. 우리 행정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든 게 예쁘든 안 예쁘든 시민이 자기가 만들면요 그림을 못 그려도 예쁘다고 해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 애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 진주성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들에게 자기 애를 좀 줄 수 있는 기회 뭐 그런 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예, 제가 그날 이 진주성과요 일반 정책을 같이 놓고 펼치면 안 돼요. 이게 정책의 대상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문화 진주성을 접근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가치를 포함하고 있거든. 근데 고속도로 놓는 게 무슨 가치를 그닥 그거는 그냥 놔주면 편리성만 예. 편리성이 최고니까. 예, 그거는 놔주면 이제 그 지어주면 시민들은 다 박수쳐요. 근데 이건요, 제가 그래서 이건 공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문화거든요. 문화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접근을 좀 그냥 일반 행정하듯이 아마 접근을 했다고 하면 좀 쉽게 접근을 한 문제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제가 만나본 많은 시민들, 저에게 이야기 많은 시민들은 그 지나가면서 다 왜 저러지? 생뚱맞다? 저래도 돼? 이런 반응을 대부분은 하는 것을 보면 역시 문화에 대한 행정적 접근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 진주의 역사를 봤어도 그 진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이제 곧잘 인용이 되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주에서 일어나던 이제 역사적 사건들만 가지고 봐도 사실 이제 이 의와 불이라는 그 어떤 단어에 대해서 진짜 진주 사람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맞습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당장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역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그래서 제1차 진주성 전투, 2차 진주성 전투가 패배했다 하더라도 7만 명이 거기서 순국했지만 왜군들이 하삼도로 가는 걸 막았고 그런 역사적 평가를 후세들이 다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걸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돌아가시더라도 그 뒤로 후손들이 다 그런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건데. 저는 요즘 TV 보면서
그 뭐 이게 청문회나 이런 거 나와서 공무원 분들 그 하시는 태도 보면 저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나요. 아, 자기 애들한테 안 부끄러울까? 나는 그런 생각이 좀 저는 좀 많이 들어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이익보다는 이해관계보다는 옳고 그름이 좀 먼저 우리 진주는 그걸 먼저 찾았고 시민들이 그게 동의를 했고 그래서 1,000만 명이 목숨을 버렸으니까 그런 도시인데 물론 그 거대한 역사를 이 작은 역사에 뭐 갖다 덮쳐 놓으면 뭐 그게 뭐 맞다 틀리다 또 논란이 일어날 수는 있겠으나 과연 이게 우리 진주의 역사로 봤을 때 큰 역사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시대의 KBS 방송을 하면서 그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거든요. 시대의 흐름을 쫓다가 역사의 흐름을 놓치는 우리를 좀 안 보냈으면 좋겠다. 멋지십니다. 아, 정말 시대 뭐 공원 이런 게 지금 중요할지 모르나 큰 역사의 물줄기에서 보면 진주의 역사, 성의 역사가 중요하게 될 뿐인데 맞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방적인 밀어붙이식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고 그럼 우리 최 의원님은 토론회 할 때 뭐 어떤 점을 좀 주로 말씀을 하실 겁니까? 저희의 역할이라는 게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저 전문가들을 최대한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그 모으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그 이번 달 27일 날 또 진주시 의회에서 주최해가지고 또 다른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주시 의회 역사를 봐서도 뭐 이 정도로 좀 열심히 하는 의회는 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 그거는 뭐 저희가 잘한 게 아니라 저희 우리 강명영 위원장이 이해전사 오셨네. 큰 결심을 해주셨기 때문에 진주시 의회 네. 이해전사 뭐욕 태반이 들어먹다가 이번에 이가고 나서 근데 갑자기 이건 좀 이해전사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요? 저희 소시안개견의 7명이 요즘 매일 아침 9시 되면 나와서 진주대책 강정 관련된 회의하고 5시 되면 퇴근합니다. 뭐 중간중간에 다른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 진주대책 강장에 대한 부분을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하고 회의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나온 게 27일 토론회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좀 그 우리 지평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잘 그 습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진주 시민들이 평가할 거예요. 이 진주 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좀 한마디를 좀 드리는 이제 코너 속의 코너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몇 마디 조금 적어 왔습니다. 이 가마솥 안에서 이게 펄펄 끓는 물을 식히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 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장작불을 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척 광장 논란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끓는 물이고 무엇이 장작불인지 아마 저는 진주 시민들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 상황은 이 장작불을 끄기는 그냥 지금 손에 물에 손이 대어가면서까지 그냥 이 끓는 물을 식히려고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좀 이 논란을 쳐다보면서 조금 안타깝다. 정말 어른으로서 지역의 어른으로서 좀 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좀 모범이 되는 그런 행정, 그런 시민, 그리고 각자의 그 시민들이 우리 진주 시민들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좀 어줍지 않습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사태들이 반복된다면 진주의 역사는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뭐 당장 뭐 모르겠지만 그래서 진주자 첫 번째 에피소드 진주 대척광장 뒷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경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주 평론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진주자는 진주 평론의 기조 정신인 옳고전 것은 살아남아서 역사에 박힌다 라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주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